솔직히 카라트 빈티지로 나온 트러커 자켓과 청자켓 리뷰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해외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연도별로 모든 품번을 구해서 리뷰한 영상은 그 어디에서도 못 보셨을 겁니다. 자, 가치 있는 옛날 물건을 소개하는 빈티지 월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카라트 빈티지에서 유명한 4가지 주류 모델들에 대해서 리뷰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돈도 정말 많이 들었고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라트 빈티지에서 유명한 4가지 주류 모델들은 디트로이트 자켓, 액티브 자켓, 산타페 자켓, 시에라 자켓이 있는데요. 이 자켓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재생 목록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트러커 자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비주류 자켓이지만 굉장히 예쁜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트러커 자켓이 비주류 자켓인 이유는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트러커 자켓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인기가 오르고 시세가 떡상하기 전에 미리 한 벌 정도는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라트 트러커 자켓의 형태와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트러커 자켓은 청자켓과 데님 자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카라트가 미국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러커 자켓은 미국의 트럭 운전사가 입었던 자켓이거든요. 이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가장 고생을 했던 시기는 1970년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1973년도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이 미국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는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유명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기름이 부족하게 됩니다. 기름을 아껴보려고 트럭 운전사들한테 시속 50에서 60마일 이내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들은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또 튼튼하고 질긴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작업복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트러커 자켓이에요. 근데 사실 이 트러커 자켓이 이 청자켓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청자켓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리바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리바이스에서 보시면 1세대 트러커 자켓, 2세대 트러커 자켓, 3세대 트러커 자켓이 있습니다. 일단 트러커 자켓의 특징은 뭐냐면 가슴에 포켓이 들어가요. 포켓이 들어가는데 1세대 트러커 자켓 같은 경우는 왼쪽 가슴에는 포켓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대 트러커 자켓 같은 경우는 양쪽에 포켓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약간 포켓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세대 트러커 자켓이 되면은 이 양쪽에 마찬가지로 포켓이 있기는 한데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드는 포켓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세대 트러커 자켓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보편화가 많이 됐고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화 드래곤볼에서 트랭크스라는 캐릭터를 알고 계신가요? 전 사실 드래곤볼 덕후인데 그 보시면 트랭크스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오는데 그때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3세대 트러커 자켓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3세대 트러커 자켓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트러커 자켓이 굉장히 예뻐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에서도 사실 작업복을 만드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 트럭 운전수들을 위해서 트러커 자켓을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리바이스랑 똑같이 자켓을 만들면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3세대 트러커 자켓의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카라트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라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이 겉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샌드스톤 겉감이라든가 펌덕 겉감 같이 카라트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겉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추가를 하고 또 안감 같은 경우는 담요가 들어간 블랙린 안감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카라트를 상징하는 사각 탭 같은 거를 달아서 카라트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트러커 자켓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이 이 카라트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트러커 자켓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트 트러커 자켓을 분류를 하기 전에 분류 기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감인데요. 이렇게 펌덕 겉감을 사용하거나 데님 겉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샌드스톤 겉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감입니다. 안감은 안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일단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감이 있다면 안감의 종류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블랭킷 안감, 그러니까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쉘파 털 안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란넬 안감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다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카라트를 상징하는 사각 탭이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렇게 가죽 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브릭 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 탭의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트럭커 자켓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깔끔하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품번별로 J09, J10, J11, J12로 분류가 되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J09 계열, J10 계열, J11 계열, J12 계열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09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09 계열은 이쪽 열에 있는 자켓들입니다. 이 갈색의 자켓들인데 보시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3세대 트럭커 자켓의 실루엣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펌덕 겉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감이 블랭킷 안감, 담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트럭커 자켓은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1970년대에 가장 먼저 나왔던 이 트럭커 자켓의 최초의 품번은 6BWJ라는 품번입니다. 이 6BWJ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6BLJ랑 비슷한 품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6BLJ는 디트로이트 자켓의 최초의 품번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총정리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6BLJ가 디트로이트 자켓의 최초의 품번이었죠. 6이 여기서 브라운 컬러를 의미하고요. B가 블랭킷, 담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L이 라이닝이고 J가 재킷이었는데 6BWJ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W만 다르죠. 이 W가 웨스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스턴 자켓이에요. 이 트럭커 자켓이 웨스턴 스타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웨스턴 자켓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품번을 제작을 했어요. 이 6BWJ가 1970년대 모델이다 보니까 한국은 당연히 없고 미국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구했는데 대신에 1980년대 오면서 6BWJ라는 녀석이 6BWP라는 품번으로 바뀝니다. 이 6BWP를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6BWP예요. 이 6BWP랑 6BWJ는 사실 거의 실루엣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펌덕 겉감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특징이 뭐냐면 카라트를 상징하는 사각 탭, 그러니까 C 로고 탭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여기 작게 카라트라고 작게 적혀있는 탭이 하나 붙기는 붙어요. 이게 뭐냐면 스크립트 로고 탭이라고 합니다. 이 스크립트 로고 탭은 산타페 자켓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최초의 제품들은 이렇게 사각 탭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최초의 트럭커 자켓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펌덕 겉감이긴 한데 80년대 제품이니까 진짜 40년 지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빠짐이 예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펌덕 겉감이지만 세월에 따른 이런 물빠짐이 예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좀 특징이고요. 이렇게 6BWP가 1980년대 모델인데 이 자켓이 1990년대에 오면서 JB0906이라는 녀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JB0906도 제가 구했는데요. 이게 JB0906이에요. 보시다시피 뭐 3세대 트럭커 자켓의 실루엣을 하고 있고 펌덕 겉감이고 또 안감이 이렇게 담요 안감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변경된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이때부터는 C 로고 탭이 들어가죠. 이때부터는 사각 탭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패브릭 탭으로 된 사각 탭이 들어갑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JB0906에서 특징은 뭐냐면 택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단 택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어요. 택이 옆으로 붙어 있고 또 색깔별로 품번이 모두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JB0906인데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JB0905라는 품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0년대에는 색상이 바뀌면 품번도 바뀌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JB0906이 이렇게 있다가 1998년이 되면서 J09로 바뀝니다. 그래서 또 J09를 구했어요. 자, 요게 J09예요.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물빠짐만 거의 변하고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세대 트럭커 자켓의 형태를 하고 있고 또 겉감은 펌덕 겉감을 하고 있고 안감은 또 담요 안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패브릭 사각 탭이 들어간 것도 동일해요. 그러면 이 시절의 차이는 뭐냐면 택이 좀 바뀌었어요. 택의 양식이 J09가 되면서 컬러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JB0906이 브라운 컬러고 JB0905가 블랙 컬러였다면 이 J09부터는 J09BRN이 브라운이고 J09BLK가 블랙이고 이렇게 컬러 코드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J09의 2000년대 제품 같은 경우는
목에 있는 사각대 옆에 원래 스타일 케어 택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2000년대가 되면 아래로 붙게 됩니다. 세로로 붙게 돼요. 200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 것이 이렇게 가로로 택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은 1998년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제209가 2004년도가 되면서 J148이라는 품번으로 바뀌어요. 또 J148도 제가 보였습니다. 이게 J148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거 지금 구하겠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다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자켓이 J148인데 J148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펌덕 겉감을 쓰고 있고 담요 왕감을 쓰고 있고 또 이제 패브릭 사각팁을 붙는다. 그리고 3세대 트럭커 자켓의 실루엣을 하고 있다. 다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에 안주머니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안주머니가 하나 생긴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J09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은 J10 계열입니다. J10 계열인데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바로 J10 계열이에요. 이 J10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샌드스톤 겉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담요 왕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죽 탭을 달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다른 자켓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샌드스톤 겉감이 펌덕 겉감보다 훨씬 이후에 나온 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샌드스톤 겉감으로 된 트럭커 자켓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품번이 정말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체스트넛 색상을 하고 있는 JB068이라든가 아스펜 색상을 하고 있는 JB0694, 휘트 색상을 하고 있는 JB0695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제품 JB0682를 제가 보였습니다. 체스트넛 색상의 샌드스톤 트럭커 자켓이죠. 보시면 이거예요. JB0682 1992년도 생산된 JB0682. 와, 이것도 진짜 힘들게 보였습니다. 이 보시면 샌드스톤 워싱이 잘 들어가 있고 안감은 담요 안감은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죽 사각 대입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까지 해서 특징이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스톤 트럭커 자켓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든데 정말 예쁜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JB068이 같은 이런 품번들이 1998년도가 되면서 아까 이전에 이 펌덕 겉감이 J09가 됐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 제품들은 J10이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J10이에요. 그래서 이 J10이 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특징은 샌드스톤 겉감의 3세대 트럭커 자켓의 안감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요 안감인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택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뭐냐면 JB068이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는 품번이 다르면 색깔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J10이 되면서 컬러 코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것이 J10HTG라는 품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J10부터는 품번은 J10으로 동일하고 컬러 코드만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런 스타일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J10의 컬러들은 헌터 그린, 뭐 체스트넛, 오닉스 색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J09 같은 경우는 쭉 생산이 되다가 J148이라는 품번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J10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있는 후속 모델이 없습니다. 그대로 단종이 되어버려요. 굳이 그 명맥을 이어가는 품번을 따지자면 J233이라는 품번이 있는데 그 자켓 같은 경우는 샌드스톤 겉감을 하고 있고 가죽 사각탭을 하고 있지만 안감이 쉘파 털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샌드스톤 겉감으로 되어 있고 담요 안감이 된 제품은 J10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지 않지만 정말 예쁜 자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수집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 헌터 그린 색상 너무 예뻐서 아마 그냥 계속 소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로는 J11 계열과 J12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J12와 J12 계열이 바로 이 데님으로 된 청자켓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님 소재로 된 트럭커 자켓을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J11 계열과 J12 계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이 데님 트럭커 자켓들의 시초 품번이 있겠죠. 이 시초 품번은 뭐냐면 아까 이 J09 계열의 최초의 품번은 6BWJ였죠. 근데 이 데님 소재의 최초의 품번은 8BWJ예요. 이 8이 데님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6이 브라운 컬러의 펌덕 겉감 소재를 의미한다면 8이 이 데님 컬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BWJ가 이 70년대의 최초의 제품이에요. 8BWJ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데님 소재의 겉감이 되어 있고 안감이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시절에 담요 안감이 아니라 그냥 안감이 없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자켓들 보시면 약간 안감 없이 데님 소재로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카라테에서도 제작이 되었었는데 JU108이라는 품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이 플란넬 안감으로 되어 있으면
JF868이라는 품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8BWJ가 담요 안감으로 된 데님 트러커 자켓이고요. 그 다음에 안감이 없는 것이 JU108, 그 다음에 안감이 플란넬 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JF868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한 게 뭐냐면 JU108을 구했습니다. JU108 보시면요, JU108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데님 소재의 겉감을 하고 있어요. JU의 U가 언라인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안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감이 없어요. 굉장히 얇아서 이제 봄과 가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절의 특징은 뭐냐면 카라트를 상징하는 사각탭, C 로고 탭이 없습니다. 대신에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가요. 이 카라트라고 적혀있는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가는데 이 J09계열에서도 이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갔었죠. 마찬가지로 둘 다 이렇게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라트 자켓들의 초기 제품들은 이렇게 전부 다 스크립트 로고 탭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게 JU108이고요. 이런 형태에서 안감이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으면 8BWJ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안감이 플란넬로 되어 있으면 JF868이라는 품번이 되는데 그때 F가 플란넬의 약자입니다. 이 최초의 트러커 자켓이 80년대가 되면서 JB0908이라는 품번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컬러가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담요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PJB008이라던가 SJB008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이제 안감에 있는 담요의 패턴들만 바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아까처럼 이 J09라던가 J10처럼 1998년도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품번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데님 트러커 자켓도 그때쯤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담요 안감으로 된 트러커 자켓들을 J11로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감이 없는 트러커 자켓들을 J12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J11과 J12를 구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J11이고 이게 J12예요. 이게 보시다시피 J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J12 같은 경우는 안감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게 특징인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둘 다 가죽 탭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J11, J12 모두 가죽 탭이 달려있다. 이게 특징이고, 마찬가지로 데님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3세대 트러커 자켓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11과 J12가 생산이 쭉 되다가 단종이 돼요. 단종이 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명맥을 이어가는 자켓이 있냐 하는 건데, 그나마 J12 같이 안감이 없는 데님 트러커 자켓의 경우는 그 이후에 후속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J291이라는 품번이 있어요. 그 J291을 제가 구했습니다. 이게 J291이에요. 보시다시피 안감이 없는 특징을 하고 있고, 뭐 차이점은 J12 같은 경우는 가죽 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바뀐 J291 같은 경우는 이게 패브릭 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 쪽에 이제 사각대 발에 작은 사이즈 택이 들어가고, 또 허리 쪽에 이렇게 스타일 케어 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J29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J291 말고 J292라는 품번이 있는데 J292는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진 않은데 쉐파 털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는 데님 트러커 자켓은 J11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코드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J11과 J12 같은 경우는 DST라는 색상 코드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액티브 자켓 같은 경우도 이제 데님 소재로 되어 있는 액티브 자켓들 보시면 DST라고 컬러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DST가 사실 다크 스톤이라고 하는 컬러 코드인데, 그래서 DST라는 컬러 코드는 J11과 J12에서 볼 수 있는 컬러 코드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데님 트러커 자켓의 종류인 J291이 있죠. J291을 보시면 ABL이라는 컬러 코드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보시면 컬러 색상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ABL이라는 컬러 코드를 써서 어선틱 블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블루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훨씬 진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조금 색상이 좀 변하기는 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구했어요. 뭐냐면 윕 라인을 구했습니다. 자, 이게 윕 트러커 자켓이죠. 이 윕 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공통 있는 특징인데 조금 더 슬림하고 레귤러 핏에 총장이 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형 같은 경우는 제작되는 시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로고텍이 들어가고 사각탭이 없죠. 근데 사각탭이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감 같은 경우는 이게 안감이 없는데 안감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구별을 하자면 윕 라인인데 트러커 자켓이면 담요 안감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선택 팁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코디를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이 트러커 자켓을 코디하실 때는 맨투맨 티를 입으시거나 후드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후드티를 레이어드 하실 때는 사이즈 업을 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맨투맨이나 기본 얇은 티를 입으실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가주시면 되는데 X라지까지는 괜찮은데 2X라지가 되면 정말 사이즈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2X라지는 좀 약간 덩치가 정말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정말 힘들게 보였기 때문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입은 것을 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색상과 사이즈도 같이 기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라트 트러커 자켓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트러커 자켓이 카라트에서 비주류인 이유는 다른 브랜드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켓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바이스 같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트러커 자켓이 전매 특허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트러커 자켓을 구매해서 보시면은 이 카라트 특유의 이 빈티지한 색감을 다른 브랜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구매를 해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트러커 자켓 리뷰를 위해서 이 자켓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속 소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카라트 트러커 자켓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빈티지 월드였습니다.